핫 이슈 나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공사장 현장을 지나게 될 때 소음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혹시나 위험한 것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가병 기획예산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장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동안 지하철 공사나 상하수도 공사 또는 대형 건축물 공사 등에서 각종 공사 시 통행에 불편이 따른다거나 영업에도 지장이 따랐던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영업에 좀 지장이 있어도 공사장인데 그러려니 하고 묵인했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주변 상인의 보상 요구에도 관련 법규상의 보상 규정 미비로 주민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장 주변의 영업 지장이나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사 기간과 예상되는 불편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동안 그러면 이 공사장 주변에 어떤 피해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어떤 피해 요소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공사로 인해서 보행로를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가림막을 지나치게 높게 올려서 영업 장소를 가린다거나 먼지나 소음이 심하게 난다거나 인도나 차도를 과도하게 길게 한꺼번에 파헤쳐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크고 작은 불편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공사장에서 불편이 전혀 없게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묵인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그렇다면 네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먼저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를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 낮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높게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제 투명한 가림막을 사용해서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가 이용을 힘들게 하는 임시 계단도 횡단보도나 엘리베이터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제 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가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한다거나 또 야간에 영업을 주로 하는 곳에는 오후 4시 이전에 공사를 다 끝마치게 한다거나 이렇게 영업 시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명의 한바 식당이라고 하죠. 이런 자체 식당을 설치를 좀 지양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 하는 이런 방안도 이번에 추진됩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장에서는 자체 식당을 만들어서 이용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식당 설치를 지향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간식과 면장갑, 화장지 등 소모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사 특수 조건에 공사장 내 식당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식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공사장 인근의 식당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실내로 지금 현재 공사장 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 음식점과 상가를 이용하는 우리 선안권 돔 야구장 건설 현장의 경우에요.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이 매일 2끼씩 식사를 할 경우에 이게 한 6년 걸리는 공사인데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면서 공사로 인한 불편, 이런 불만들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사장 주변의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주변 상가도 물론이지만 시민들도 적잖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9시 등 이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행자 차량 통행을 위해서 공사 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것도 금지되고요. 가급적 하루 안에 공사를 시작해서 당일 복구하는 원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사장 내에만 청소하던 것을 주변 도로까지 확대하고요. 일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주거 밀접 지역인 경우에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나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소음 정강판을 설치토록 하고요.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눈으로 직접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공사뿐만 아니라 준공기한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공사장에도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소음 정광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방안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공사장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번 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서 서울시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줄어들고 주변 공공공사장의 이 상인들과도 좀 상생할 수 있는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최가병 기획예산과장과 함께했습니다.